네, 우리가 파트 1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부분은 ITQ 엑셀이라고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제1작업 표 작성 부분부터 함수 제2작업 목표값 찾기라던가 고급 필터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제3작업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 그리고 마지막 제4작업 그래프 작성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 파트 1 20강을 통해서 배워봤고, 이번 파트 2 강의를 통해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파트 1 강의를 듣고 이제 기출문제를 좀 중점을 하고 싶다. 그죠? 지출문제가 아무래도 파트 1에선 이론 설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파트 2는 집중적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이제 파트 1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셨으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파트 1 강의를 못 들었다, 좀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파트 2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바로 설명만 주구장창 문제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파트 2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제가 강의 교환에 여러분들 이제 PDF 교환을 올려놨잖아요. 그 PDF 교환을 출력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놓치는 부분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출력을 하셔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치는 부분,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께서 제 1작업의 함수를 좀 어려워할 것 같고, 또 나머지 2작업, 3작업, 4작업 부분도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아직은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꼭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파트 2는 들으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엔 한 2회 정도만, 2, 3회 정도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셔도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이런 흐름을 아마도 짚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기출문제 A형, 그 중에서 제1작업에 대한 데이터 입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제1작업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표서식을 작성하고 함수를 통해서 값들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고 하나씩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가로 1번, 가로 2번, 3번부터 6번까지 가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 설명해 보는 것처럼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게 되면 해당 셀은 빵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기 있는 가로 1, 가로 2 이렇게 가로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입력을 생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함수를 통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조건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 강의 교환에 있는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이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먼저 작업 전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 풀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을 가게 되면 좌석에 앉으셔서 수험자 정보를 입력하게 될 거고요. 시험 시작이 되면 엑셀 프로그램을 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이 돼 있지 않겠죠. 제가 잠깐 내용 지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 데이터도 입력돼 있지 않다 라고 하면 파일 저장부터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볼 거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 문서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PC에 들어가서 문서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즐겨찾기에 있는 문서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 이 폴더를 만들지 않았다면 폴더가 없겠죠. 그래서 폴더가 없다라고 하면 새 폴더 눌러서 ITQ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시험장처럼 연습을 하는 거니까 바로 ITQ 폴더 안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험표를 보시면 수험번호 8자리가 기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수험번호 8자리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빼기 여러분들의 성함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저장 작업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은 여러분께서 처음에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트가 총 3개의 시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트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총 3개의 시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2 또는 시트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두 번째 시트에는 제2작업이란 이름으로 시트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트에는 제3작업이란 이름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작업부터 3작업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굴림의 11포인트로 설정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교환으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 있는 모두 선택 아이콘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는데 그 전에 요 3작업에 대해서만 설정을 변경하면 2작업, 1작업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작업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서 제1작업을 선택을 하면 시트 전체가 한 번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룹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서식을 변경하게 되면 그 적용된 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선택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해주시고 이미 글자 크기가 11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따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A열만 우리 데이터 선택할 거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열너비를 얼마로 할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되고 현재 기본값인 8.08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열너비를 1로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열너비의 값을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트 그룹 해제를 누르게 되면 시트 그룹이 해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제1작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해볼 거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바로 행 높이에 대한 조절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 높이 조절은요. 우리가 1행부터 3행까지는 제목 도형과 결제란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4행부터 4행은 두 줄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모두 한 줄이기 때문에 4행부터 14행까지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행 높이를 22로 할 거고요.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25로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절대적인 수치 값은 아니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ITQ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그 정답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행부터 3행은 25행으로 높이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행부터 3행까지 여기 번호 부분 있죠? 마우스 커서가 바뀔 때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행 높이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현재 기본값인 14로 되어져 있는데요. 25로 값을 변경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4행부터 14행까지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에 대해서 22로 설정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조건을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미리 결과값을 입력해 놨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있죠. i와 j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계산되는 요 3번, 4번, 5번, 6번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 결과를 표시해 놓은 거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거나 또는 시험장에서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렬에 대해서 설정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숫자 및 회계 서식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로 하고 나머지 서식, 다시 말해 문자 데이터를 말하겠죠. 문자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한 예외적인 것은 테두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정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데이터에 대한 정렬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4셀부터 J의 14셀까지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지금 보니까 F의 5셀부터 H의 12셀까지가 숫자 데이터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여기 있는 3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네요. 그러면 네, 사실상 여기 있는 1회 비용과 치료 횟수 이 두 가지 부분만 오른쪽 정렬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쉼표 스타일 해주시고요. 현재 이게 쉼표 스타일로 해도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면 글자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 및 회계 서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른쪽 정렬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정렬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시작일에 대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쉼표 스타일 회계가 아니라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표시 형식 들어가서 날짜 형식으로 변경을 진행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설정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깥쪽에 대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바깥쪽.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아래쪽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2행, 13행 사이 이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굵은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선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설정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설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로 다시 화면을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B의 4부터 J의 14까지 선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두리 전체에 대해서 실선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글꼴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테두리 확장 메뉴 들어가서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가 선택된 상태, 데이터가 선택된 상태에선 차이를 모르지만 바깥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안쪽은 실선으로 되어졌구나, 바깥쪽은 검정색으로 되어졌구나 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현재는 당연히 테두리 색이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전에 편집을 했던 마지막 사람이 이 테두리 색을 다른 색으로 설정을 했다면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테두리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선에 대한 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현재는 자동 검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검정이 아니라면 여기서 선색에서 색깔을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줄 데이터 선택할 거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아래 두 줄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줄 아래와 여기 보시면 13, 14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에 우리 굵은 상자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선택을 하고 굵은 상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4행 아래쪽과 12행 아래쪽에 이렇게 굵은 상자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의 13셀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슉 D의 13셀까지 선택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B의 14셀부터 D의 14셀까지 선택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G부터 I셀까지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여기 1번 조건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을 조건대로 설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조건에 대해서는요, 배지라고 하는 도형을 삽입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대각선 끝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쪽으로 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배지라고 하는 도형이고요. 하나 더.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림자 효과는 오른쪽 부분에 미세하게 그림자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할 것이고, 데이터 입력하고 서식 적용하는 부분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를 눌러줄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살짝 가려졌는데요. 4행에 보시면 이렇게 1회 비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봤을 때 H4셀에 치료 횟수 1주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거는 지금 요게 한 줄로 합쳐졌는데요. 요거를 다시 4행만 택 높이 들어가서 3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두 줄로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나왔던 A형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1행부터 3행까지는 25, 4행은 33,
5행부터 14행까지는 22로 행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고정값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충 유사한 걸로 마우스를 직접 끌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이동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지라고 하는 도형을 먼저 넣어 볼게요. 우리는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을 볼게요. 그런 다음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부분은 바로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라고 하는, 여기 보면 십자형 도형 옆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유사한 위치와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요,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 설정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는 도형 효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림자에 대해서 오프셋 오른쪽에 채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명제, 활, 의학과 1분기, 환자 관리 현황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했고요. 우리 홈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굴림으로 변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에 대해서는 24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글자에 대해서 굵게 설정을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채우기, 여기 채우기가 두 가지가 있죠. 배경을 채우는 채우기 색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글자의 색에 대해서 바꾸는, 현재는 글자 색이 흰색인데 글자 색을 바꿀 수 있는 글자 색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노란색으로 채우기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채우기 노랑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에 대해서는 우리 검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지금 보면은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맞춤이라는 메뉴에서 위와 아래 모두 다 중간으로 정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설정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까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결제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제가 이제 I가 있고 어이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제 승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님, 담당, 과장, 그리고 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총 3사람의 결제를 받은 그런 문서라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결제가 어이가 아니라 I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 잘못 말씀드렸는데 I, 결제는 I로 시작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빈칸, 여기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안쪽,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을 하면 행의 높이가 조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입력하면 열의 너비가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깥쪽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결제란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요, LA 17셀부터 LA 19셀까지 한번 선택을 해볼 거고 컨트롤 키 눌러 볼 거고요. M 18, 19, N 18, 19셀을 선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진행이 되어졌고 결, Alt 엔터, 제 입력해 주시고요. 열에 대한 너비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 원장이라고 데이터 입력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해주고 병합을 혹시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병합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글씨가 우리 출력 형태를 보면 가운데에 맞춰져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왼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가운데 적용을 시켜주면 데이터가 정가운데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제란을 만들었고요. L 17세부터 O 19세까지 우리 선택을 해볼 거고 이 상태에서 복사 버튼 눌러볼게요. 데이터를 복사하겠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디다 붙여 넣을 거예요? 제목 도형 오른쪽에 붙여 넣을 거예요. H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건데 어떻게 붙여 넣으래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통해서 붙이기를 하고 단 원본을 지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붙여 넣을 때 두 가지로 붙여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붙여넣기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연결된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연결된 그림을 OLE, 오브젝트 링킹 임베디드라고 해서 객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데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값의 내용이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바뀐 내용이 같이 반영이 됩니다. 왜? 그림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원본을 지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기존 거를 지워 주시고요.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그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기존 거에 대한 데이터가 바뀌든 아니면 지워지든 해도 반영이 안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를 살짝 늘려줄게요. 그리고 채우기 들어가서 흰색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설정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삭제 해줄 거고요. 여기도 삭제를 여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 똑같은 크기니까 이렇게 해서 원본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담당 과장 원장 밑에 약간 굵은 상자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확대해서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데이터를 복사해서 쓴 거다 보니까 어디는 좀 선이 굵어 보이고 어디는 선이 좀 얇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런 굵은 상자를 쓴 게 아니라 그 모든 테두리를 통해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화면을 확대하냐 축소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테두리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림을 갖다 복사해서 쓴 거기 때문에 요 테두리의 굵기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감점사항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결제란 작성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주황으로 채우기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B의 4셀부터 J의 4셀까지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G의 14 그리고 I의 14까지 데이터 선택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주황으로 채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채우기 색 확장 메뉴 눌러주시고요.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 글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을 완료를 하게 된 거죠. 네, 이제부터는 뭔가 설정하는 것들이 좀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H14셀에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H14셀에 지금 보면 관리번호 데이터를 슉 옮겨와서 채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네, H14셀 먼저 데이터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여기 있죠. 데이터 도구에 해당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는 제한하는 대상이 모든 값, 다시 말해 제한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 입력할 데이터를 목록 범위로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한 대상을 클릭해 주고 여기서 목록을 선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원본 부분을 선택을 해 볼 거고요. B의 5셀부터 B의 11셀까지 데이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 번호가 그대로 뜰 수 있도록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셀 서식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1의 비용 여기다가 뒤에다가 원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천 단위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컴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 단위마다 이게 쉼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샵, 컴마, 샵 0이라고 하는 코드 기억나시죠? 샵, 컴마, 샵 0 에다가 원 요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형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G의 5셀부터 G의 11셀까지 먼저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우리 셀 서식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숫자에서 사용자 지정 눌러도 샵,샵 0이라 뜨긴 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에 컴마 천 단위가 들어가고 뒤에다 뭘 붙여야 되면 샵, 샵 0이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다가 우리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컴마도 그대로 살아있고 뒤에다 원이라는 글자가 표시 형식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표시 형식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눌러보면 수식 입력줄에는 컴마나 원이 들어가지 않았죠. 왜? 그냥 우리가 요거는 표시 형식을 그렇게 표시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셀 서식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셀 서식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름 정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5셀부터 H11셀까지 우리 이름 정리를 할 건데 이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수식 메뉴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름을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 여기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치료 횟수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치료 횟수라고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셀에 위치했더라도 치료 횟수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하는 위치로 데이터가 이동되고 범위가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표저식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함수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